네, 반갑습니다. 개인투 여러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양자보다 이 종목이 더 강할 겁니다. 내년에 바로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우리 개인 수요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딱 세 가지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이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일단은 트럼프가 다시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가장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이 생각에 좀 이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 흐름이 굉장히 과거의 흐름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2016년도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박근혜가 이제 탄핵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는 요런 이제 흐름이 과거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역사는 어쩌면 되풀이 된다,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정말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전원회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부하죠, 김정은의 부하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성명을 내는 그런 이제 대회를 뭐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명목상 그렇게 뭐 회의라고 하는데 뭐 통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강경 대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계속적으로 벽을 두고 미국한테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랑 미국이랑 이거 조금 트럼프가 되면서 좀 이제 친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셨겠지만, 김정은이 한번 이렇게 나는 이제 강경하게 하겠다, 뭐 북한 미국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뭐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북한의 전략 중에서 이게 화전 양면 전술이라는 얘기를 정신교육 시간에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무슨 얘기냐? 자,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이다. 이게 바로 이제 화전 양면 전술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칼을 뒤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언제든지 찌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찡그리고 있습니다. 서로 막 엄청 싸울 것 같아요. 엄청 싸울 것 같지만 뒤에는 이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꽃을 들고 있을 확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북한이라는 나라는 항상 양면 전술이었어요. 도발하기 전에 항상 평화를 얘기하고 도발을 했단 말이죠. 강경하게 그냥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싸운다, 어떻게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항상 평화적인 대화를 했던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뒤로는 미국과 굉장히 큰 협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김정은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는 김정은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기가 이제 대통령 안 하고 있을 시절에도 아마 김정은과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김정은과 트럼프는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없앨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이 이 북한과 어느 정도 외교적 진전이 있어야 그래야 중국을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의 이 취임식 날 축하 친서를 보낼 가능성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한한테 호의적인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러시아와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한테 계속적으로 식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버리면 지금 당장의 북한의 상황이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김정은과 트럼프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김정은이 어디를 방문했냐라는 뉴스를 좀 이제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이 심포 쪽으로 김정은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월달 김정은이 8월달에도 이 심포를 다녀갔고요. 자, 그다음에 11월달, 10월달, 11월달에도 심포를 다녀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2월달에도 심포를 다녀갔어요. 계속적으로 김정은이 다른 데도 물론 많이 갈 수 있지만 평양이랑 심포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포를 찾아간다는 것은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심포의 위치가 과연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 북한이 이렇게 있죠. 북한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심포입니다. 완전 바닷가 지역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환동의 벨트, 환동의 철도가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요 구간에 위치하는 고 이제 지역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왜 이 먼 평양에서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포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부자 동네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정말로 이 항구 도시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항구 도시들을 개방을 한다면 심포 그 다음에 여기 나진 선봉 요 지역을 개발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 지역은 요 구역은 바로 개방을 하긴 어렵겠지만 요런 구역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개방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가는지 뭐 설마 진짜로 양식장 때문에 그렇게 김정은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못해도 1년에 한 4-5번 정도 찾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양식장 때문에 그럴 것인가 분명히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 아마 심포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 환동의 벨트 요 라인에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심포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트럼프의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린란드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린란드도 이제 내가 사겠다. 미국이 사겠다. 2,500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국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금 반환을 받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미국 국익에 해가 되면 바로 뺏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예, 천직입니다. 천직. 그냥 집안 대대로 부동산 개발업자를 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위치잖아요. 위치. 어떤 목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목에 건물을 지어야 될지, 어떤 목에 땅을 사서 개발을 해야 될지 그걸 보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전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의 이익에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 그런 이제 부동산 위치를 트럼프가 찾아서 개발을 한다, 미국이 개발한다면 그럼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제가 봤을 때 요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트럼프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개발을 하지 못하면 요 지역, 요렇게 볼록 들어간 요 지역 있죠. 아까 심포 있는 요 지역, 요 두 개의 지역에 아마 미국이 원하는 지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러시아 영토잖아요, 그렇죠? 자, 요 밑으로 이제 러시아가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항, 극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요 지역에서 해군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면 러시아의 그 타이푼급 핵 잠수함들이 여기서 초기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란 말이지. 그럴 때 빨리 요 지역을 미국이 차지를 먼저 해야, 그래야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북경선을 맞대고 있으면 여기도 견제 가능하다고. 북한의 낮은 선봉제, 이 환동해 벨트, 극동의 요 지역만, 약간의 지역만 미국이 확보를 한다면 중국, 러시아라는 미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를 견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북한한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재산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2025년도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철도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이어지는 철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도 가만히 안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요거 다시금 추진할 겁니다. 요거 그 해저 터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요 4개 극동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로 물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물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하든가,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왜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미국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미국의 뭐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론 머스크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역할과 일론 머스크의 역할은 굉장히 분담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과 그다음 미국의 경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좀 담당을 해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이런 국제적인 이 지정학적 요충지들, 지정학적인 부분과 또는 외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의 핵심적인 이제 능력이 발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이 지정학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 할 것이고, 이런 지정학적 부분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트럼프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 역할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트럼프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이 약화되도록,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두 개 나라를 계속적으로 건드려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종료돼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일들은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미국 외적인 일들은 해외 이제 외교나 이런 지정학적 문제들은 트럼프가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2025년도에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결국에는 대복주.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뭐 로봇, 요즘에 로봇 잘 나간다, 바이오 잘 나간다, 뭐 2차 전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사실 2차 전지도 좋긴 하지만 자 정말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 중국이 따라잡은, 중국이 이미 시장을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먹어버렸어요, 시장을. 드론도 마찬가지, 드론도 먹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이랑 겹치지 않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북 경협주란 말이죠. 북한이랑 협력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에는 대북주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박근혜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랑 김정은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 만나면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대북주들 뭐 600%, 700%, 뭐 10배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주들 차트 흐름을 보면서 어떤 구간에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또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경협주 대표격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일신석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차트 흐름이고요.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조정을 받은 흐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2,100원인데 2,100원에서 거의 한 1,550원대까지 여기서 이렇게 열어놓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 당장 하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몰빵은 안 됩니다. 당연히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2,150원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1,850원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1,550원대에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아마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여유 있게 이런 좋은 흐름 한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부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은 다 매집형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 분출형 흐름이 아니란 말이지.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신다면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74,500원짜리 괜찮고요. 두 번째 2차 매수로는 68,000원, 66,000원 자리 괜찮고요. 자, 3차 매수는 58,000원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지더라도 자, 이렇게 요동치다가 한번 쏩니다. 자, 이런 흐름들 좀 이제 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대하TI 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신원 좋더라고, 신원. 자, 신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흐름이죠. 자, 지금 들어간 거 괜찮습니다. 1,450원대 괜찮고요. 자, 2차 매수로는 1,300원, 1,300원 괜찮고, 3차 매수 1,100원대. 자, 요 자리에서 또 빠질 때 여러분들 매집 잘 해놓으시면 자, 분명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인디에프, 자, 인디에프 잘 빠지고 있죠. 자, 요것도 이제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드리겠는데, 자, 1차 매수 지금 바로 다 가능합니다. 동전주. 자, 8,000원대, 900원대 매수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0원대 빠지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0원대 빠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서 여기까지 되면 1, 2, 3차 매수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동 친다면 이렇게 파동 그리다가 쫙 쏩니다. 재료 쏘면.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목들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뭐 산업이 저희 중국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뭐 OCI라는 종목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OCI도 그렇고 최근에 조선도 그렇고 다 잘 나갔어. 이 두 개의 업종이 왜 망가졌느냐, 왜 잃어버린 10년이 왔느냐, 다 중국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분명 중국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커.
그 다음에 뭐 드론,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다 중국이 다 시장 먹어가지고 저가 정책 때려버리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이야 이제 뭐 환율 때문에 나름 잘 팔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 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제품을 뭐 납품하거나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대시세를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큰 게 터집니다. 과거 4대강 한반도 대우나 이런 거 뭐 200%, 2000%, 3000% 이렇게 터지잖아요. 대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터지면 10배 이상씩 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스윙링 채널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항상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창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우리 개인 수요분들 우리 스윙맨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2025년도에도 항상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저의 의견 항상 좀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스윗!